국장은 버리고 다 미장으로 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장은 쓸모가 없다. 다 쓸모가 없다고는 일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면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종목들을 차트로 보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유튜버 부자아빠 정재호입니다. 40년 동안 주식 투자를 5번 깡통 나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은 어려운 거다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주식 투자에 가져온 돈은 모두 수업료다. 돈 못 가져가요. 예를 들어 지금 장이 좋아서 미국 장에 가서 돈을 좀 땄다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자만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중국에서 돈을 땄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패가 망신됐잖아요.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세의 원리, 오르고 내림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가진 돈을 다 잃게 돼 있으니까 오늘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부자아빠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추천도서 이런 것들, 또 이번 장에 또 핫한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좋은데요. 문제는 너무나 많이 인기 있고, 자, 미국 주식도 인기 있을 때 조정받았거든. 테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인기가 붙으면 조정이 오는 거예요. 모든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나중에 후유증이 많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것도 400불에서 100불까지 조정받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 중국에서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까? 그때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시세의 원리는 결국 대중들이 몰려서 이제 갈 때가 다 됐다는 걸 알려주고 바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올라갔을 때 또 많이 빠졌을 때 다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심리. 그게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다 바닥과 천정은 마음에 있다는 거. 이러면서 마음 수련이 중요합니다. 2007년에는 브릭스 펀드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 몰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봉주루 차이나가 아주 전 국민이 은행만 가서 전부 봉주루 차이나 들어가지고 중국 펀드에 엄청 많이 들었고 브릭스 펀드에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룰루랄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펀드에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죠.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장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몰빵하지 마라. 신용 쓰지 마라. 융자 받아 갖고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블이 났을 때는 현금만 가지고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CEO들이 5,300만 원어치만 달러어치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난번에 테슬라 얼른 머스크가 매도하고 2001년에 매도하고 2002년에 폭락했거든요. 결국 대주주가 판다는 것은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거니까 이런 거는 참고 자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시세의 비밀. 일본의 그 수백 년 전에 썼던 일본의 그 쌀 시세의 비밀을 써놓은 책이 주식 시세의 비밀인데요. 이 책에 보면 만이면 만인이 낙관하면 바보가 되어 쌀을 팔아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저번에 테슬라에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도 적용해보면 맞겠죠. 만인이 배터리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배터리를 매수했던 분들이 다 폭락했죠. 그러니까 많이 낙관적이면, 자, 그래서 상투권에 갖고 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배터리 많이 떨어지니까 걱정스럽죠. 카카오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걱정스럽죠. 카카오도 17만 원 갈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만이면 만인이 낙관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공부가 바로 시세의 비밀이니까 시세의 비밀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안 봅니다. 한국 주식 역대급 대박장이 펼쳐진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은 버리고 다 미장으로 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장은 쓸모가 없다. 다 쓸모가 없다고는 일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면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차트로 보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삼양식품, 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 K방산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죠. K푸드죠. LI넥스원, K조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이 없다고요?
후속주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지금 제가 여기 다 가져왔어요. 자, 삼양식품 차트를 보셔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로닉도 보니까 이게 10배 이상 올랐어요. 10배가 뭡니까? 20배 올랐네요. 22년부터. 22년에 얘가 15,700원 했거든요. 지금 32만 원이에요. 한국에 장에 종목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HD 현대일렉트로닉은 우량주예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도 보면 20년에 14,000원 하던 거거든요. 지금 25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량주들이잖아요. 삼성 테키온 하던 종목에 이게 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박수 돌파하는 거죠. 옛날에는 조선주의 대장이었는데 조선주들이 3, 4년치 일감을 다 받아놨다잖아요. 실적이 결국 말하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엔비디아도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주식들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아직 덜 오른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장기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단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량주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써먹지 않은 섹터. 예를 들면 K푸드 써먹지 않은,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K푸드 같은 거 보면 말이 되는 게 미국에 지금 물가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국 음식 한 그릇 사 먹는데 설렁탕이 뭐 3만 원 돈 한대잖아요. 그래서 라면 하나 사면 돈이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라면이 잘 팔리고 김밥이 잘 팔리고 배가 든든한 거죠. 지금 미국 사람들 서민들은 먹고 살기 너무 쉬운 물가금이 올라서 그래서 K푸드가 맛도 있고 우리가 이제 좀 거기에 잘 맞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K푸드, 그 다음에 K방산, 아까 얘기했죠. K푸드의 삼양식품, 또 그 다음에 사조대림 같은 거는 K김밥, 그죠? K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거. 조선에서는 원전, 조선 원전 신재생 주식도 있죠. 그죠? 한국 주식의 답답해도 이제부터 답답한 데가 바닥이야. 바닥은 답답해. 천정은 화려하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 우리 저 카카오 꼭대기에서 걱정이 있었어요? 배터리 걱정 없었잖아요, 꼭대기에서. 지금은 걱정스럽죠. K전력도 있죠, K전력. 현대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LS일렉트로닉, KVT도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제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 중소형주는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많이 올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갑니다. 차트로 보면은 효성중공업, 이것도 전력 관련주죠. 이것도 보면은 2000년에 8,500원 한 게 지금 46만 9천 원이에요. 우리는 주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제조는 이제 K뷰티가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바닥권에 보면은 17,000원, 2만 원 돈 하던 게 지금 6만 원 돈에 왔네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역시 뭐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래도 잘 나가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K푸드에서는 삼양식품은 이렇게 잘 보면 엔비디아처럼 무섭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대일렉트로닉 이런 거 굉장히 무섭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K푸드에서는 삼양식품, 빙그레, 사조대림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2차 전지에서도 새로운 대장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많이 좀 쳐다보고 있는데 전에 인기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때 바보짓을 하고 있던 대주전자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SKC가 치고 나가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전자재래도 여기 차트 넣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직접 월봉과 일봉 차트를 쳐보시면서 공부하고 기업 분석이 중요해요. 과연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을 차트와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K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엔 정도.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40년 동안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거기다 많이 병을 베팅을 하고 묻어놨는데 그동안 바보지고 2인자 역할만 했던, 그러니까 방자 역할만 했던 하이닉스가 이번에 신고가를 내고 가면서 삼성전자는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뭔가 기업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의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안 사고 작년부터 하이닉스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뭔가 병들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병든 거 아니에요? 뭔가 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HBM 이런 것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좀 아주 누주하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뭔가를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LI 넥스원 이런 것도 보면은 15,000원짜리 22만 9천 원 같잖아요.
야, 여기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도 보면은 한 번 출발하면은 지금 15년 정도 막 올라왔거든요. 2007년 출발, 2008년 저 바닥 잡고 올라간 게 막 15년 정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들도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비싸다는 논리로 안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스를 돌파하고 가는 건 가는 거니까요. LI 넥슨 K방산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이제 누군 K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HBM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이닉스에 줘서 하이닉스가 지금 그쪽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주가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는 같이 봐야 되고 수익은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났죠. 아직은 가고 있으니까 쌍봉 쓰리봉 하면 이제 그때까지는 한번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조선에서는 조선해양이 원래 대장했죠. 근데 현대 HD,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은 지주회사고요. 이 종목들 다 좋습니다. 예, 좋고 현대미포조선도 좋고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아주 힘이 좋네요. 오늘 또 삼성중공업 심차게 치고 올라가던데 현대미포조선도 요즘에 보면 58,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게 9만원 돌파하고 나면 얼마 갈지 모르죠. 그 다음에 한전산업도 이게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도 7,000원대 대장이다고 사봤는데 역시 단숨에 더블 났고 이 더블 나고 나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하면 또 아마 다음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 매수 타이밍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매수 타이밍이 어려우니까 하나의 방법은 분할 매수하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며 가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좋다 그러면 그 움직임의 상단과 하단이 있죠. 그래서 파란 거 나오는 날. 오늘 뉴스가 막 나죠. 막 시끄럽고 뻘거면 그건 한 단계 물러서고요. 단타하는 사람들이 양선 크게 나면 달려들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날은. 그래서 좋다고 판단이 내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생각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튜브들의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는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시면서 급등하는 것보다는 이 빨간 날이 아니라 파란 날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날 사시면 됩니다. 파랑을 사랑해야 돼.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매도 타임은요 많은 사람이 좋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고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노래 전기차 노래 배터리 고점일 때 얼마나 사람들이 차트도 아주 수익이 많이 났고요.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만인이면 만인이 열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또 유튜브에서 5만 가지 제목이 모두 배터리였잖아요. 배터리 라이브 하는 데 가면 몇만 명씩 있었거든요. 배터리 강의할 때 몇만 명씩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방송 하는 데 가서 인원수가 많으면 그거는 과열권에 온 겁니다. 조회수를 보면 말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다. 그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카카오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테슬라 때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 유튜브에 올라오면 조회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조회수 많은 거 너무 좋아하다가는 엿된다 아주. 네. 이거 말을 못 하겠네. 그냥 지긋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관적이면은 좋은 거야. 낙관적이면 조정하더라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주식들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꾸준히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비관적이지만도 그냥 가고 있는 종목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같은 종목을 보면 40년 동안 계속 돈을 모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한여행도 꾸준히 우상향하니까 그냥 모아가면 됩니다. 워런 버핏은 장기 전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심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다. 좋은 주식은 그냥 우상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삼성화재 업종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화재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이게 40년 동안에 약 한 1000배 올라갔습니다. 1000배 올라갔는데 주식 투자는 이렇게 보면은 장기간 보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기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요. 아직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량한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이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들어가야 돼. 그때는 뉴스가 경제 위기가 온다고 모두 부정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단기적으로 대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대하면 시간은 적이 되고 단타 치면 적이 되는 거고 길게 대하면 시간이 우군이 된다.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량주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거는 월 10만 원씩 저축해도 40년은 12억이 되는 거니까 노후 자금은 충분한 거죠. 근데 로또 하듯이 주당 10만 원씩 로또 샀다 생각하고 한 달에 한 40만 원씩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씩. 그러면은 10만 원씩만 매주 로또 샀다고 이런 우량주 사서 모으면요. 이거에 5배가 돼 50억이 넘어가겠죠. 그죠? 노후 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로또 하시고 우량주를 사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신경을 쓰면 올라갔다고 팔고 떨어졌다고 팔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량주와 어떻게 동행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여행도 보면 40년 쪽으로 어때요? 꾸준히 들랑달랑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종목은 소리가 없어.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개인 투자가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면 따라가는데 결국 그건 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워런 버핏 종목들도 보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눌림목은 이렇게 주가가 차트에 보면 쪽쪽 들어간 장이 있고 지수가 나쁠 때 뭐 지난번에 같이 코로나가 온다든지 2002년에 시장 조정할 때든지 이런 때가 다 기회죠.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 중에서 코스트코라고 우리 코스트코 그 매장에서 우리가 물건 많이 사다 먹잖아요. 거기 가보면 막 줄 서 있죠. 예, 코스트코 주식이 이게 수십 년 중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굿드그레이트예요. 좋은 주식을 발굴하고 외국에 사더라도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사서 장기 보여야지. 그래서 이런 주식을 우리가 삼성화재나 유한양행 또 코스 같은 주식을 살 때는 이거를 주식이 사서 높으면 팔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회사에 주주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조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얘기를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고요.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갔다 와야지. 어디? 실패. 깡통. 비트코인도 그동안은 보면은 1등이 다 갔잖아요. 아까 삼성화재가 업종 대표주란 말이에요. 업종 1등이에요. 그러면 업종에서 30% 이상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30%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 업종 대장이잖아요. 비트코인 1등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거는 조정을 해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 좋아하다가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가는 종목들을 변두리를 싸구려를 좋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들 지난번에 누나 사태일 때 어떻게 됐어요? 폭락 나와가지고 다 망해버렸죠. 결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변두리 싸구려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특히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다른 점은 주식은 배당을 주잖아요. 돈을 버는데 비트코인은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테크의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은 집세라도 나오지. 비트코인은 집세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ETF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안정적인지 모르는데 그만큼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ETF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다 인정해 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장주에 관심을 갖는 건 좋겠지만 그 좋은 가치주보다는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단기 투자로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40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제가 5번 깡통 난 것도 단기 투자하다 깡통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단기 투자하지 말라고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한다고요? 아침부터 HTS 켜놓고 분봉 쳐다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 중독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도박과 투자. 도박은 단기 분봉 보고 이러고 있는 거. 이거 비트코인도 보니까 분봉 보고 이러고 있대. 지랄하고 있는 거지. 이거 다 미친 지랄이에요. 이거. 돈 못 법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러분 주변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단기 투자가 돈만 못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줘요. 주가가 등락을 하면서 이게 상처를 많이 준다고. 아까 봤던 삼성화재 같은 거 보면 등락이 70%씩, 75%씩 막 빠져. 75% 빠질 때 여러분 단타 친 사람들은 다 손절해야.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 빠져. 그러면 여러분 융자를 썼다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100승 해도 한 번만 걸리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100승 1패 거지. 해보라고. 내 말 안 듣고. 그래서 나는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보면요. 가치주가 갑작스레 막 이번에 사조 대림 같은 거 갑작스레 막 상한가 치고 막 이러잖아요. 안 갈 것 같으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실적이 매출이 좋아지고 개인 투자가 분양이 덜 되고 이런 종목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돼요. 장기 투자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이해하기에는 2번 정도 깡통이 나야 돼요. 내 얘기가 아니야. 앙드레 코스의 책을 읽어보라고. 돈 뜨겁게 사라고 차갑게 달아오라. 읽어보면 그분은 95세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40년 느껴보는데 내 주변에 단타하면 돈 번 사람은 없고요. 단타에서 외려 내 제자도 내 강의를 듣다가도 떠나. 아, 답답해, 장기투자 단타에 떠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살아, 거지로. 깡통이야. 차라리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식시장에 온다 올 때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 돈을 막 나눠주는 그런 호구판이 아니라 여기는 큰 손들이 큰 돈을 가지고 잔챙이 개인 투자 돈을 뺏어먹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거. 주식이 무섭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어렵다는 것만 여러분이 일단 각인시키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어, 저 영감. 그럼 가보라고. 해보고 와야 돼. 그래서 깡통 나기 전에는 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깡통이 나면 그때부터는 내 팬이 되는 거예요. 내 팬은 20년 된 팬도 있고 15년 된 애도 있고 10년 넘은 애도 있고, 요번에 20년 전에 내 강의 듣다가 떠났다가 찾아온 애가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부자 되게 만드는 게 장기 투자예요. 하이닉스, 현대차, 하이닉스 차트 보면 2,400원짜리 하던 2003년에 2,4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25만 원이야. 25배만. 몇 배 올랐습니까 이게? 100배는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막 50%도 조정받고 막 이러고 가는데 그걸 버텨야 돼. 그거를 견뎌야 돼. 그게 장기 투자자의 그 의무야. 의무가 뭔지 알아요? 조정을 견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조정에 더 살 수 있어야 돼. 그거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호구판이 아니에요. 이 큰 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더 가난해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대차 차트를 좀 넣어주시고 좀 한번 좀 보면 알겠지만 1200원짜리가 지금은 29만 9천원까지 우상향했으니까 40년 동안 현대차는 기아차 이런 것도 다 부도났던 회사잖아요. 근데 현대차, 하이닉스나 기아는 정말 그 할 얘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이 기아 같은 것은 IMF 때 우리나라의 IMF의 원흉이잖아요. IMF로 오게 한 회사가 기아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많이 부도났던 회사인데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5천원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얼마 전에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차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근데 하이닉스가 막 달려가다가 나중에 삼성전자 뛰어넘는 날이 어쩌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지금 하이닉스가 100조가 넘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막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성장하는 주식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식품에서 삼양식품이 200억 정도 되던 시가총액이 지금 5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 3조 하는 농심을 뛰어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2등이 1등을 뛰어넘는 장이 왔다. 이런 장을 2등이 1등을 뛰어넘는, 우리 전부 농심이 1등인 줄 아는데 이제는 시가총액이 삼양식품이 더 커요. 그 다음에 기아가 현대하고 시가총액이 비스무리해. 여러분이 기아차를 더 좋아하면, 기아차가 더 잘 팔리면 아마 시가총액이 뛰어넘을 수도 있고, 하이닉스도 이대로 성장하면 삼성전자 정고점 못 넣고 저걸 머뭇거리고 있으면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하나의 저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 오랫동안 주식을 바라보다 보면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그 다음에 오는 게 육감이 있잖아요. 육감이 직관이란 말이에요. 느낌?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서 자동차에선 기아, 하이닉스가 1등을 협박한다고?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성장성이 더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정말 투자자는 책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책에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먼저 투자하고 가신 분들이 다 책에다 남겨놨으니까 죽을 때가 다 되면 책에다가 옳은 말을 쓰고 죽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책이 좋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책을 읽고 있고요. 부자 아빠도 76세인데 지금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계속 와요. 그러면 여러분도 책을 열심히, 초보자는 더욱 말하는 책을 한참 읽을 때까지 주식 사기 전에 책을 한참 읽어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식이 사기 전에 책을 사라. 깡통 나면은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보고 또 괜히 무료 방송만 들으면서 이상한 종목을 급등주사고. 주식시장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이 책을 읽은 능력, 지적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에 성공하는 거예요. 지적 수준. 이거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의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레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하나 소개하면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해라. 이건 뭐냐면 ETF를 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S&P 같은 거 보면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초보자들은 ETF 사는 게
종목을 골라서 사면은 자 ETF는 올라가는데 지금 테슬라는 조정받았죠. 그죠? ETF는 올라가는데 카카오는 지금 17만 원에서 4만 원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ETF를 초보자는 사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책은 투자의 내기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바로 그 주식인데 꼭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투자의 내기둥. 이건 성서 같은 바이블이에요.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고 대학 교수예요. 이분이 네 가지 기둥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기둥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위험할 때, 시장이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주가가 막 쫙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경기가 위험할 때가 수익률이 높고 낙관적일 때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간다고 지금 주식도 안 하던 초보자가 지금 주식한다고 지금 엄청 뛰어들고 있죠. 그걸 나는 입학이라고 보는 입학의 단계인데 지금 여러분 주식 안 사는 게 좋아요. 지금은 책만 읽어야 될 때인 겁니다. 나중에 후회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스 여기 투자 이론에서 1단계는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하다. 리스크를 여러분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지 않아요. 모든 부자는 위험할 때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장밋빛 전망이 넘칠 때가 바로 미래의 수익률이 가장 낮을 때다. 다른 말로 하면 장밋빛 주식시장의 장밋빛이 모든 장밋 모두가 낙관적인 소리만 할 때는 위험할 때다 이겁니다. 지금이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모두 낙관적이다. 그래서 투자의 내기둥에 여러분이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내기둥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전문가들은 많이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꼭 투자의 내기둥을 읽어보며 밑줄 긋고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이것도 일본의 쌀 시대를 가지고 270년 전이죠. 쌀 시대를 가지고 주가의 오르고 내림을 사람들의 그 심리 반응을 연구한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지금의 주식 살 땐가 팔 땐가가 다 나옵니다. 주식은 사실 유튜브만 바라보고 있어도 다 나와요. 주식을 팔 때는 유튜브가 열광을 하고 박수 쳐요. 주식을 살 때는 유튜브에 소리가 없어요. 차트를 보면 주가가 예쁘고 많이 올라갔고 바닥은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래서 격언 있잖아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쌀 때는 내가 사고 싶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걸 쌀사 비팔이라고 그러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 그걸 잘 얘기해 주는 책이 이 책인데 여기 한 구절 읽어보면 고저의 이치는 쌀의 주식이 고점과 저점의 이치는 공리로서 공리 빌공짜 이치리자 이치가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다.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같아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에 이치. 이게 주식이 고조의 원천임을 알라. 주가의 고점과 저점임을 알라. 이 대목을 읽고 나는 이 책을 엉엉 울었어. 시세 연구를 한참 하고 깡통나고 어려울 때 이 책을 만났는데 그냥 얼마나 감격한 글인지 모른다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시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깡통나고 그래야만이 이제 이런 책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고. 다음 책은 추세 추정 전략인데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지 말고 추세가 여기 차트 보면 여기 코스트코 올려놨는데 추세가 나와 있으면 큰 종목들은 수십 년 올라간다. 아까 삼성화재 보니까 40년 올라가잖아요. 그런 종목은 그냥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단기에 살려고 그런 추세가 나와 있지 않은 종목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을 기고 있는 추세가 뒤로 빠꾸하고 있는 종목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추세가 월봉 추세를 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 있고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올려놓은 코스코 같은 거 보면 수십 년간 우상향하고 있고 삼성화재도 우상향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40년간 우상향하잖아요.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계속 돈 버는 대로 조금씩 모아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코벨이 쓴 추세 추정 전략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책 하나 더 소개한다면 굿드그레이트. 아까 삼성화재 그다음에 삼성전자 근데 코스코 같은 종목 이완양 같은 경우에 다 굿드그레이트한 종목이에요. 굿드그레이트를 읽으면 지금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종목도 알아요. 굿드그레이트 보면 CEO가 매스컴을 안 타. 매스컴에 자꾸 등락하니까 저번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 많이 나오더니 주가 폭락 나오더라고. 내가 그때 그랬지. 앨런 머스크가 매스컴 많이 타는 거 보면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좋은 주식들은 CEO가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 하나만 외워놓고요. 직원들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 전략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주자 책을 읽고 가치주자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좀 많이 보면서 세뇌가 돼야 돼. 그리고 조금씩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사보면서 많이 살라고 하지 말고 로또도 한 달에 매주 10만 원씩 버리듯이 사고, 주식은 가치주는 버리듯 사야 돼. 근데 그 종목이 벌어서 오지 버리진 않아. 버렸다 생각하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한꺼번에 큰 돈 갖고 오면 다 패가 망신해. 돈 갖고 오지 마세요. 매달 벌면서 조금씩 모아가세요. 그거 나쁜 마음이거든요. 노름하러 도박하러 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도박판인데 도박판에 와서 여러분 못 따요. 왜냐면 세력은 알지만 세력은 들어올리고 빼는 건 알잖아요. 밤새 자고 하주가 내려가는 건 세력은 알지만 여러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세력 마음대로 들고 따라갔다 하면서 개인 투자가 돈을 다 타작해 가는 건데 그걸 왜 따라다녀요? 우량주는 단기에 왔다 갔다 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한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강의 들으면은 단타 하시는 분이나 지금 비트코인 하는 분들은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별 재미가 없으면 당신은 반드시 고난이 올 거예요. 주식 투자로 패가 망신해서 고통이 올 거라고요. 그건 그때 여러분이 내 생각을 하면서 내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라고요. 그때 부자빠 말대로 책 읽고 가치주에 투자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돈이 그냥 이 주식이라는 걸 깨닫는데 보니까 몇 번 파산해야 돼. 그리고 아파야 돼. 그리고 나면은 책을 읽고 내가 초입에 아까 얘기했죠. 주식시장에 가져온 돈은 모두 수업료니까 처음부터 책부터 사라. 내가 사라는 책 이거 사놓고 단타 하더라도 나중에 깡통 나면 돈이 떨어져 가지고요. 책이 잘 읽힙니다. 돈 떨어지면 사람들은 책을 찾아. 그때서야 나도 그랬으니까 나쁜 놈이지. 투자가들이 지금 단타하면서 깡통 난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도박판이라는 거. 그 도박을 시키는 사람들이 다 따먹는, 큰 손이 다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서 마음속에 잊지 말고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초보자가 가져온 돈은 모두 수업료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초보라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부자빠의 추천 도서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돈 벌고 있는 고수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품을 팔아야죠. 그런 분을 찾으려면 뭐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 고수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식시장에는 가짜 고수가 너무 많아요. 계좌를 공개하지 못한 가짜 고수, 제목이 너무 썸네일이 자극적인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돈 버는 사람들은 강의는 재미가 없어요. 짜릿한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의 잔고는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평균 잔고가 5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좌에 돈 벌고 있는 사람, 큰 계좌 가진 사람들과 친구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5년 후에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게 되냐?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의 계좌에 플러스 나누기 5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고수들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되는 거니까 좋은 친구를 찾는 게 당신의 부는 당신의 친구가 결정한다. 뭐 이런 책도 요새 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 당신의 부는 당신의 친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당신의 부는 친구가 결정한다를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책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책에서 광고비 받은 적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우리 부자아빠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나쁜 책들은 절대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받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받으면 나쁜 책도 해야 되거든요. 단타책도 막 해주고 근데 급등주체도 해주고 근데 저는 그런 책은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비 받지 않고 좋은 책을 내 책이 정말 좋은 가치주자 책이다. 좋은 성장주에 대한 좋은 책이다. 정말 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다. 그러면 저한테 편지 쓰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책을 출판사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가장 크게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내 제자들이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거든요. 내 강의를 들은 제자들이 계좌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느레피라는 분이 현대일렉트론이 1000% 수익 난 곡을 좀 나왔네요. 여기 계좌가 올려왔고요. 현대일렉트론이 수익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차트가 없으니 코스모 신소재에서도 이거는 5600% 나왔네요.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나와요. 오래오래 보관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거 지금 여기 PPT에 다 보여지는데 1600%, 덕성이 1267%, 쌍용량의 우선주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 회사가 지금 우리가 2100% 먹고 상장 폐지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팔았죠. 이거 2000%.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분이 느레피라는 분이 수익을 보면
말할 수 없이 많이 나는데 뭐 종군당 같은 것도 3,000%, 아시아시멘트 1,700%, 한솔제지도 1,390%. 이게 차트가 있어야 재밌는데 삼립식품 같은 건 정말 재밌는데 이런 거는 이익금만 1억 3천 벌었네요. 그죠? 1억 3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약 한 1,300만 원치 정도 샀는데 그게 1,800, 1억 8천이 된 거니까 SPC라고 삼립식품이 엄청난 수익을 났는데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 계좌가 중요한 거죠. 계좌를 공개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레이트 하루님은 배터리 갈 때 코스모 신소재 이건 실제 계좌를 복사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3,400%, 사마알미늄 2,000%. 이런 것들이 수익이 그냥 난 게 아니라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난 거예요. 그리고 회사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장기 보유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우리 부자알미 투자 손익 전체 계좌 수익이 난 거네요. 투자 원금 8천만 원짜리가 2억 9천이 됐다는 거. 우리 한국모더나무님 같은 분들도 보면 수익률이 코스모 신소재로 수익 많이 냈죠. 3,800%. 그래서 장기 투자로서 좋은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큰 수익이 내는 거니까 이건 차트로 보고 가야 되는데 이런 계좌를 공개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려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개미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단기 매매하면 다 증권회사 수수료로 다 나가고 다 그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벌기 쉽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 투자가 돈을 잃는 이유는 단기 매매야. 주식이 무서우니까 단기로 그냥 살짝 들어갔다가 요새 그런 말을 하더만 마음속에 넣었다 뺐다 하려고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큰 손이 만들어 놓은 도박장이에요. 개인 투자는 좋은 주식에 쌀 때 사서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단기 매매 두려우니까 손절한다.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게 손절을 한다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손절을 안 해야 돼요. 손절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주식이 두려워요. 살 때부터 손절 없다 나는. 좋은 주식을 사되 그 대신 좀 종목을 좀 분산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종목 샀다. 그 종목 한두 목 잘못된 대로 나머지가 다 부자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좋은 주식을 사느냐가. 그러니까 대장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대장주가 그래서 화재보험 하나의 대장주죠. 반도체도 대장이 그동안은 삼성전자였잖아요. 대장주가 여러분을 부자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핸드폰 대장은 애플 같은 게 보면 수십 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장이 아닌 노키아 그런 거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대장주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주식에 주주를 한다? 요 말을 가져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은 반도체 AI가 어쩌고 막 이런 기술은 옛날부터 계속 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기술에 다 미쳐 있었는데 그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거지 됐어. 그게 테마잖아요. 지금은 테마가 AI 테마, AI 반도체 테마. 그 테마가 쓰나미처럼 지나갈 때가 있다고 여러분. 저번에 전기차 배터리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몰빵 친 사람들 다 지금 아작났잖아요. 그럼 뭐죠? 시끄럽고 너무나 좋은 소리가 많은 성장주. 특히 성장주가 아주 개미들을 거지 만드는 거예요. 성장주가 너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미래의 꿈이 화려하면 막 몰빵 치거든요. 그리고서 실패 보는 거죠. 장기 투자하려고는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 시장에는 그냥 주는 법이 없고 재미있고 짜릿하면 게임하는 것이라는 건 같이 주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 방송 들으면서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여러분은 반드시 돈을 잃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방송을 들으면 재밌다 느끼신 분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부자가 될 겁니다. 주식은요. 단기 매매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식 투자는 시간과 동맥을 맺는 싸움이다. 그래요. 짧게 대하면 시간이 적이 되고 길게 대하면 시간은 우공이 된다. 스콧 캘러웨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여러분 아까 삼성전자를 40년 동안에 걔도 막 50% 70%씩 막 빠졌다 올라갔다. 근데 가만히 장기로 들고 있으니 어떻게 다 올라와서 신고가 내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장기로 들고 가는 거예요. 따뜻하고 많이 올라간 성장주들 이제 지도군이 맞을 겁니다. 단기로 대하지 말고 장기로 괜찮은가. 단기로 이격이 났을 때는 여러분이 멀리 해야 된다.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웠던 시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기는 우리나라에 왔던 IMF 위기죠. 나라가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주식들 다 내버렸어요. 주식이 다 걸레가 됐다고요. 100원도 안 한 주식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를 주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경험이 없으면 못 사요.
경험이 많이 여러분이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경험 쌓는 여러분이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에 입문하면 작은 돈으로 그런 위기가 올 때까지 종잣돈 모아놓고 주식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방에 부자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전문가도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하지 말고 종잣돈 모아놓고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연구해 봤을 때 위기는 정기적으로 찾아와요. 너무 버블이 나고 너무 사람들이 주식에 낙관적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2001년에 부동산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지금 부동산이 다 폭락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서 낙관적이 되면 또 조정 오는 거고. 코로나 때 주식이 올라갔다가 2002년에 폭락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 3년에 한 번씩은 들었다 놨다 할 거니까 그런 시기를 여러분이 차지하기 위해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가져왔어요. 잘 보면 차트 보면 지금 이게 IMF 사태, 리먼 사태, 9.12 테러 사태, 코로나 사태, 아롱 사태가 아닙니다. 사태는 좋은 거예요. 사태는 차트를 보시면 밑으로 쫙 주가가 겁나게 싸지죠. 근데 공포에 떨면서 뉴스 때문에 경제가 부활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보면 그런 소음을 집어넣지 않고 가격으로만 보면 너무 좋은 자리인데 여러분이 뉴스를 듣고 있잖아요. 공포적인 뉴스를 듣고 있으면 저런 자리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 들어가면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부자 안 돼도 됩니다. 금방 부자 될 수도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시고 작은 돈으로 저런 골짜기이 올 때마다 쳐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많이 폭락했을 때 그 자리가 금이 들어있어요. 카카오 차트 한번 보세요. 그 골짜기 쌀 때마다 우리가 부자 아빠 강의 들으면서 샀거든요. 17만 원 갔잖아요. 그 얼마나 골짜기가 좋은 자리입니까? 많이 빠진 골짜기는 다 그냥 오는 거예요. 금융 위기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나가지 않는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죠. 책을 많이 읽고 시세의 원리를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하루아침에 다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대중을 따라갈 거예요. 인기 종목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손실을 볼 거예요. 손실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니까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보려고 융자까지 받아오면은 깡통 나서 평생을 그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패자가 될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주식시장에. 제가 조사해 보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살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에다 주식 투자로 실패, 자살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무서운 거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장이 많이 올라갈 땐 주식이 하나도 안 무서워. 카카오톡 잘 갈 때 2001년 때는 아마 전부 낙관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2002년에는 전부 피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공부하는 자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살 땐가 팔 땐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돈으로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돈 갖고 오지 마세요. 전부 수업료인데 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큰 돈 가져오지 마라. 모르면서. 남이 동네잖아요. 남이 사업이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업에서 큰 돈을 벌겠다고 큰 돈을 갖다 투자해요? 거의 다 말아먹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나 그 잘 나가던 그분들이 노후에 다 파산한 거 많이 봤죠. 왜 그래요? 모르는 곳에 투자했다 다 당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투자 시 멘탈 관리가 힘든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주식은 말이에요. 연구해 보면 사고 싶을 때가 단기 조정 자리예요. 팔고 싶을 때가 살 자리예요. 이게 말로 참 어려워요. 그래서 멘탈이 털려버리니까 왜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올라? 그건 뭐냐면 주가는 사고 싶으면 조심해야 돼. 안 사야 돼. 사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사야 돼.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한 주 또는 연필로 사고 싶을 때 한 주 정도 사보는 거지. 그리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큰 추세가 살아있다면. 이기는 방법은 분할 매수죠. 그런데 이쁠 때 많이 사죠. 그래서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사도 되는 종목은 있는데 분할 매수가 좋아요. 그래서 우량주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가치주를 사야 돼요. 성장성 있는 가치주를 사는 거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멘탈이 털리는 거는 한 번에 몰빵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분할 매수가 참으로 어렵고 마음 자제.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 보면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가져온 동무 전부 수업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주식으로 돈 입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하시고 하나씩 접근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더 급해져서 빨리 돈을 벌려고 서두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부자 아빠의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팜 시스템은 개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자 아빠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종목을 좀 여러 개 분산해서 담아주는 방법이고요. 팜 시스템이라는 거는 농부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농부처럼 여러 종목을 이렇게 심어놓고 버리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썩어야 싹이 나오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단기에 조정이 옵니다. 이렇게 썩듯이. 그러면 전부 무서워서 팔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치주를 사서 75%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담는 것. 그래서 팜 시스템은 가치주를 골고루 담는 것.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질 때 살 수 있죠. 조금 사니까. 분산 투자하니까 많이 떨어질 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팜 시스템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욕심을 자제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썼는데 책방에는 없어요. 다 팔려가지고 지금 절판된 책이니까 중고책에서 사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을 서서히 주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팜 시스템이니까 아마 초보자 유치원 단계를 걷기 위해서는 팜 시스템 투자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옳을 거예요. 제일 잘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종목에다 몰빵 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종목 삼성전자도 삼성화재도 75%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다 도망갑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2,500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5천 되기 전에 이미 팔아갖고 현금화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다시 1억이 넘어가도 못 삽니다. 왜? 한 번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주식에 입은 상처를 입으면 주식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이 계시죠? 주식이 두려우신 분들. 주식이 두렵다는 건 뭐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치유하기 전에 주식하시면 안 돼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년 동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책을 읽고 공부하시고 좋은 가치주들의 성장을 하는 걸, 커나가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좋은 종목으로 압축해서 담는 것. 그게 팜 시스템입니다. 토종닭을 놔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종닭 키우듯이 이렇게 놔 먹이는 것. 토종닭 키우듯이 키우는 게 팜 시스템입니다. 좋은 방법이죠. 반드시 지키는 대표님만의 투자 원칙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도박과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투기는 도박이고, 그죠? 투자는 좋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죠. 빨리 먹고 두려우니까 들어갔다 늦다 뺐다 하잖아요. 늦다 뺐다 하는 건 두려운 사람이에요.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하는 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난번에 혼났거든. 빠져가지고 손절하고 나갔더니 돈이 반토막이 났거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화재 같은 종목을 월봉으로 쭉 보시라고요. 내가 이미지 넣어놓은 것들을 보시면서 아까 이미지 넣어놨죠? 그런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좋은 주식은, 근데 이게 장이 힘들고 어려우면 75% 50%씩 빠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견뎌갈 거냐. 그게 진입 자체가 중요해요. 시작을 많이 빠졌을 때 해야 돼요. 경기가 어려울 때 해야 돼요. 부동산으로 말하면 2001년에 그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나쁠 때 해야죠. 마찬가지 주식도요. 그렇게 나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좀 삼성화재 넣어놨으니까 삼성화재를 한 주에 로또 사듯이 로또에 10만 원씩 막 줄 서갖고 사더라고. 야, 자동차로 줄 서갖고 사는데 용인에 보니까 엄청나게 로또 살라고 자동차가 줄 서 있어. 매주 토요일 날 발표를 하더만. 한 주에 10만 원씩 샀다 그러고 10만 원씩 좋은 회사에 사서 그냥 로또 사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버린 돈이죠. 그럼 버렸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후에 돈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서 모으면 여러분들 1년에 로또를 매주 10만 원씩 사면요 520만 원이거든요. 520만 원이면요 여러분 삼성화재를 샀으면 지금 52억이 됐습니다. 올해 52억 보고 내년에 또 10만 원씩 되면 52억을 또 버는 겁니다. 3년 후에도 또 매주 10만 원씩만 로또 사가지고 쓰시 모으면 52억씩 매해 버는 거예요. 근데 배당이 언제 나와요? 3, 40년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10만 원씩 로또 사듯이 마음을 바꿔야 돼.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게 100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에 1억을 샀다 그러면 지금 얼마 됐어요? 100억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배당까지 또 투자하면 더 벌었고요.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는 거 없다 생각하는 마음
주식시장에 와서 단타에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한다? 개가 웃어. 개가 웃는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돈 잃고 상처받고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주식 시세의 비밀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그 책은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 주가의 오르내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하는 사람도 읽어봐야 돼. 이건 다 오르고 내림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이 집단화됐을 때 고점이에요. 바닥은 인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큰 손만 삽니다. 그래서 바닥과 천정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들의 집단화에 있다는 거.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만화를 그리죠. 아, 사람들이 집단화가 이루어졌구나. 그 만화를 제가 부자아빠 강의에서 가끔 보여주고 하죠. 그래서 시세의 비밀을 연구하고 그 시세의 비밀 책을 읽고 나서 골짜기에서 쌀 때 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쌀사비파를 잊으면 안 돼요. 쌀사비파 써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주식의 시세를 연구한다? 이거는 시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셔야 되죠. 성정길 구독자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빨리 도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워런 버핏도 빨리 버는 방법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을 실제로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는 방법이 없다는데 왜 자꾸 빨리 버는 방법을 좀 택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고요. 워런 버핏도 나이 60이 넘어서부터 큰 돈을 벌었거든요. 부자보다 공부해 보니까 60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탐욕이 있어요. 오욕이 있잖아요. 오욕 속에 식욕, 그 다음에 재물욕, 잠자는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요. 성욕, 그지? 탐욕,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욕은 빨간 누주 바른 여자 보면 따라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차트를 보면 따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거든. 그 마음에 미혹하는 그 오욕을 다스리는 마음의 공부. 이건 당신 목이죠. 그래서 절에 나가든 성당에 나가든 교회 나가든 마음 다스리는 공부, 마음 다스리는 책, 그게 먼저입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부자들을 연구해 보면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벌들을 연구하면 자기가 연구하는 한 가지 연구만 하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식을 연구하니까 성공한 여러 종목들, 돈 잘 벌고 있는 여러 회사들에 우리가 쫑쫑쫑쫑 돈을 뿌려놓고 그냥 놀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좋은데 이건 안 된다. 이건 단기에 뭐를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니까 워런 버핏이 지금도 책을 읽고 있죠. 워런 버핏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저는 매주 강의를 하니까 부자아빠 유튜브에서 많은 강의를 좀, 지난 강의 좀 10년 한국 유튜브 중에서 나만큼 오래된 주식 강의는 없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했으니까 12년 됐습니다. 제 유튜브 녹화 방송이 12년 전부터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12년 전에 얘기가 뭐라고 했는지를 보는 게 다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는 바로 도서관이 유튜브 도서관. 여러분의 공부에 마음이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 이렇게 강남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만 유튜브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